2023년 7월 24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급하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공격범 조씨에 대한 얘기인데, 사이버상에서는 조씨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예를 들면 무슨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매우 불성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 그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 그건 본인의 아주 단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특정한 악마화를 통해서, 어그로와 댓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공포를 조장하는 일종의 매우 나쁜 짓입니다. 이런 거죠. 또 조씨의 지인이라고 밝혔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박빚이 있고 이혼도 했고 근데 경찰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마구마구 떠드는 거예요. 그냥 지 내키는 대로 막 떠드는 거죠. 이 조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씨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정확하고 전혀 사실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마구 떠벌려 갖고 사람들을 더 공포스럽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범죄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이 일했다. 키가 맺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키가 163? 재봤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엄청 불성실하고 불만,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일할 때 불성실하고 불만이 많은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조씨를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 근거도 없는 얘기가 마구마구 떠들어짐에 따라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사건 분석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정의정 때와 똑같이 사이코패스 두들겨 잡기, 희귀꼬물이 두들겨 잡기, 아니면 뭔가 혼자 사는 사람 두들겨 잡기,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조회수 올려온 황색 언론의 행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조사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그냥 커뮤니티에 지가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가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 행태와 말과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제한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같은 애들이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는데 지가 뭘 합니까? 지가 그 검사해 봤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게 다 사이코패스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그런 한 나라의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란 그자가 함부로 입을 놀려갖고 이걸 이따위로 만드니까,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소위 범죄 심리학자 무슨 연구원에 이런 사람들이 되도 않는 얘기 막 떠들어대고 입으로 똥을 싸고 있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조씨는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처벌받아야 돼요. 강력하게.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아니면 그런 사건을 왜 미연에 못 막았는가? 법무부 장관 당신은 왜 범죄 예방에 재범 방지를 못했어? 한동훈 너 책임져? 아니면은 보호관찰관 누구 책임져? 아니면 거기 파출소, 아니면 어떤 경찰 어디, 아니면 정신보건, 이런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마구마구 머리에 내키는 대로 사이코패스지, 사람 저렇게 중에 사이코패스지, 이따위 소리만 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조씨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안 해봤는데,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들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을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죽이는 어떤 범죄자가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방송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뭘 한다고 떠듭니까? 얘기를 그리고 말하자면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데,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대중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묻지마 살인의 종류 아니면 대상, 주체, 그리고 그 동기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죠. 대중들이 원하는 것만 떠들어주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한심한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그런 좀 갑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를 얘기하는 건데, 극단적 시기심의 표출, 다른 사람 내가 가지 못한 거 이런 거, 그게 그 몇 마디 말로 분석될 수가 있습니까?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실제로 범죄자들의 적지 않은 수는요, 현장에서 이탈할 때 앞뒤 안 보고 막 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현장에서 이탈할 때, 그리고 얼굴 표정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의 감정적인 형태가 들어간 목격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범인이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나? 아니, 그 일종의 뇌피셜이죠. 왜냐하면 현장을 이탈하는데 천천히 이탈했다. 그리고 거기서 계단에서 기다리면서 뭐 했다라고. 그게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만의 특징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 있습니다. 즉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지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아는 그 별거 아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따위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신림동 흉기 난동범이 극단적 시기심을 표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이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엔타이틀먼트, 그러니까 대리폭력, 좀 대리해서 무엇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건지, 그런 분석을 해야지 분석다운 분석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 소년범의 14번, 17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소년범이 17범이 되면 되게 간단합니다. 처음에 간단한 절도라든가 아니면 학폭 같은 걸로 시작됐는데, 거기서 때리고 그러면은 지가 때린 건 아닌데 공동 폭행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전과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가 같이 들어가면 또 2, 3, 4, 5. 보통 6, 7, 소년범 같은 경우는요, 이런 누범은 6, 7범 하는 건 되게 우습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 애들하고 같이 가축팸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부산 돌려차기 그놈처럼 아예 죄질 자체가 지가 주도를 하고, 지 현재 안 좋은 경우에서의 7, 8범과 얘 17범, 걔는 한 11범인데요. 뭐가 더 나쁩니까? 뭐가 더 주목해야 됩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얘는 그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년범일 때의 종에 따라서, 범죄 종이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부산 돌려차기의 그놈 같은 경우는 소년범일 때보다 성인일 때가 더 잔혹한 범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는 소년범일 때는 많았는데 이 나이도 비슷하죠. 성인일 땐 그보다 조금 숫자가 적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의 이 진화 양상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 거를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를 했는데, 그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특정을 해서 그 사람만 공격했어요. 이거는 그냥 스페시픽한 이 공격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페시픽한 공격이라고 하는 건 묻지마 범죄가 아니죠.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누구든 하는 거예요. 누구든 대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묻지마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기심이라고 하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신 피의자가 시기심 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건실한 청년에다가 입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주변 사람과 특이하지도 않아. 진짜 시기심과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탤런트,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떤 국회의원 놈, 아들놈인데 뭐 저기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싸가지 없고 그런 놈을 하거나, 아니 진짜 그런 시기심이 맞을 만한 사람을 했다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묵지마 범죄도 아니고 시기 유형도 아니고 질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할 때만 형태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막 뇌피셜을 떠드는 거예요. 소위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참, 그러면은 조건 전제를 달고 제한적으로 아주 냉정하고 엄정하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사람들이 막 사이버상에서 막 얘기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기름을 뽀갖고 막 해서 마치 높아지는 파도에 자기가 그 서핑보드 타갖고 아주 춤을 추는 광대처럼, 이게 뭐하는 부안해동 이 짓거리입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저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 전문가라는 인간들. 그 경력이나 그 박사학이나 그 경력이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이 정의정 사태 때도, 정의정 사건 때도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그 취재원에 의해서 받은 어떤 것에 의하면은 사실 그때 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도 다시 말씀드리면 조 씨가 나쁜 놈이고 죽어마땅한 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왜 백주 대낮에 신림역에서 벌어져 갖고 사람이 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조 씨 개인에 주목하지 말고 왜 시스템이 안 됐느냐, 즉 말하자면은 왜 재범 관리가 안 됐느냐, 한동훈이 뭐 했느냐, 범죄예방국 뭐 했느냐, 보호관찰가 뭐 했냐, 걔네들 싹 사라졌잖아요. 한동훈이 지가 사이코패스 한마디 한 거 쓱 빠졌잖아. 이 영악한 교활한 인간이 이게 싹 빠졌잖아요. 정작 책임져야 될 거는 조 씨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재범 관리가 잘못된 이 시스템 자체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정치인과 그 고급 관료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거리에서의 방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부족해?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법적 제도를 갖추지 않은 지금의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벽 잡고 반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들이 더 이 부안해동 날뛰고 있으니 이런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작태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 씨는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죽어마땅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처벌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주요 안점이 조 씨 개인에 맞춰지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럼 이런 거죠. 궁평 지하차도에 왜 그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14분이나 돌아가셨어?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야? 이런 부분들, 고위 공무원들은 뭐 했어? 안전 시스템 만들어는 그거 왜 대통령부터 시작해 걔네들 입으로만 떠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 하위 공무원 두들겨 잡고 서희 초등학교 자살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니? 아니죠. 시스템적인 문제죠.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겁니다. 근데 힘을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지금 시스템의 이익을 받는 자들은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걸 긋고 가리려고 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소위 말하는 여론을 조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이제 그 광대짓 하는 그 소위 전문가애들 한심할 뿐입니다. 한심할 뿐입니다. 제대로 알고 떠들든가, 모르면 닥치세요. 모르면 그냥 있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짓거리지 말고, 이게 참 한심한 부분입니다. 예.
정확히 말해, 정확히. 그리고 엄정하고 냉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언제까지 똑같은 거를,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겁니까?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있어. 그 분노에 맞춰갖고 되도 않는 얘기 막 떠들어. 이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떠들고 막 히키코모리 막 떠들고 막 뭐 개인의 어떤 거 떠들고 막 하다가 정작 중요한 대책은 뭐 생각해보세요. 정의정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정의정 대책에 관련된 대책이 뭡니까? 얘기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의정이 나쁜 년이네. 이거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금 이 건도 그 조씨가 나쁜 놈이네? 이걸로 끝납니까?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라 이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이 어딘지도 몰라. 이제 소가 개집에 들어가 있어. 소가 어디 동물원에 가 있어. 지금 이 꼴 아닙니까? 아주 그냥 진저리 넌더리가 납니다. 아주 이런 이따위의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더 얘기하면 더 흥분할 것 같으니까 오늘 잠깐 짧게